정적분 보겠습니다. 주기함수의 정적분. 우선 뭐 주기함수는 수원에서 배웠던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주기함수인데, 우선은 뭐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주기함수라고 하죠. fx는 fx 더하기 p,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p씩 반복된다, 이렇게 p씩 반복된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배웠고, 원래 수원 할 때는 내신이나 이런 거에서는 p를 갖다가 함부로 주기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이제 p를 갖다가 주기라고 해석을 하시려면은 요 p가 저 등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주기가 된다는 게 정확한 개념이긴 한데 뭐 정확하게 알아두실 분 알아두시고, 수투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그냥 나오면은 주기가 적은가 보다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다 주기로 줘버리니까. 반복되는 게 주기함수인데, 그럼 주기함수하고 정적분은 무슨 관계가 있냐?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기함수하고 정적분의 관계는 반복이 되니까 넓이가 반복이 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거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성질은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선은 적분 구간이, 정적분을 하는 이 적분 구간이, 이제 주로 표현할 때 적분 구간이 멀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 내가 가진 함수의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기함수니까 그 함수를 갖다가 모든 구간을 다 줄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면은 너무 쉽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만 주면 fx가 fx 더하기 2, 2씩 반복이 되는데, 얘가 구간이 0에서 2까지 fx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어차피 계속 두 칸씩 반복되는 거니까 이 함수가 계속 옆으로 계속 이동될 거란 말이야. 평행 이동되는 것처럼. 그죠? 주기함수라는 게. 그래서 구간이 멀다는 게, 내가 아는 함수의 구간이 예를 들어 0에서 2까지야. 근데 구하라는 적분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에서 12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구간에서는 fx를 지금 식을 몰라. 여기에서밖에 식을 모르거든. 그러면은 저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이 구간을 갖다가 내가 아는 구간으로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서 우선 한번 써보면은 뭐 이런 얘기죠. 정적분 A에서 B까지가 있을 때 주기함수는 얘가 구간의 아래 끝과 윗 끝에다가 그 주기만큼을 갖다가 동일하게 정수배를 더하거나 빼도, 정수배니까 어차피 빼는 거 똑같고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라는 거죠. 주기만큼을 더하거나 빼도. 가장 심플하게 뭐 그냥 주기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보시면은 0, 2, 4, 6, 8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다, 2씩. 근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는 함수는 0에서 2까지 함수씩만 아는데 구하라는 정적분이 아까처럼 뭐 8에서 10까지다. 그럼 얘 어차피 8에서 10까지를 갖다가 주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안 그러네. 8에서 10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 정적분이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가지고 8에서 10까지는 2 당겨서 6에서 8까지는 똑같을 거고, 뭐 4에서 이렇게 6까지 계속 당겨주시면 결국에는 2씩 계속 까가지고 내가 가진 구간으로 당겨올 수가 있다, 이 얘기죠. 0에서 2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첫 번째 성질. 만약에 뭐 이렇게 똑같죠. 내가 아는 데가 지금 0에서 2까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인티그럴 뭐 만약에 9에서 11까지를 구하라고 했다. 9에서 11까지. 그럼 얘도 어쨌든 내가 아는 구간의 함수는 0에서 2까지밖에 모르니까 9에서 11까지만 앞에서 계속 당겨요. 계속 당겨주면 얘가 지금 0에서 2까지면 1에서 3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근처까지 가면은.
그럼 우선은 1에서 2까지는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1에서 2까지는. 그죠? 근데 내가 아는 함수가 또 2에서 3까지는 모르거든. 2에서 3까지는. 그럼 2에서 3까지는 또 땡겨주면 뭐가 되는 거야? 0에서 1까지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 내가 알고 있는 구간의 함수, 내가 아는 함수식의 구간보다 멀 때, 다를 때, 그럴 때는 적분 구간에다가 주기만큼을 동일하게 더하거나 빼도 정적분 값은 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아니, 내가 여기의 함수를 아는데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정적분이나 여기 다 똑같겠죠. 당연히 주기 함수니까. 이런 성질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 첫 번째로 하면 다니기가, 두 번째는 적분 구간이 굉장히 넓을 때, 적분 구간이,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넓다는 건 예를 들어서 0에서 2025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성질. 그래서 뭐냐면은 자 A에서부터 A 더하기 N 더하기 P까지, 그러니까 윗끝이 아래 끝에서부터 주기를 갖다가 몇 번만큼 더 가내다 라고 하면은 그 정적분 값은 결론적으로 뭐랑 같냐 하시면은 0에서 P까지 그 정적분한 거에다가 N배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0에서 P까지라는 거는 이제 글로 이야기를 하면 꼭 0에서 P까지일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주기의 정적분 값에다가 n배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어떤 의미냐? 내가 예를 들어서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대로 보시면은 쉽게, 정말 쉽게는 인티그럴 0에서 10까지 적분을 하래요. 주기함수 2씩 주기인데, 주기가 2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0에 10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입니다. 넓이 구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결국에 이만큼을 몇 개 하면 돼요? 5개 하면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매번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논리냐? 윗끝 10이라는 게 결국엔 아래 끝에다가 주기가 지금 2인데 2가 몇 번 들어가냐? 5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번 들어갔으니까 한 주기 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5배를 하면 되겠다. 그럼 그때 이제 이 한 주기의 적분을 어디를 하느냐? 내가 아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아는 대로. 아는 대로.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뭐 구간에 꼭 시작점, 끝점에서 딱 들어맞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들어줄 때 쉽게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드리는데 꼭 이렇게 들어맞을 필요는 없는 게, 주기가 2씩인데 뭐 구간이 1에서부터 10까지 이 정도만 해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래 끝에서부터 10이라는 게 9예요. 그럼 9라는 값은 주기가 몇 번 들어가냐? 4번 들어가죠. 하나가 남죠? 1이. 이렇게 덧셈 나눗셈이죠. 일종의 저꼴로 맞춘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우선은 한 주기가 몇 번 들어갔냐? 지금 4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 주기 정적분 한 거를 갖다가 4배를 하시고, 그리고 더하기 뒤에 1이 남았다는 거는 마지막에 한 칸. 다시 말하면 어디가 남았다는 거냐면 9에서 10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한 칸은. 그럼 여기서 위에 성질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럼 9에서 10이니까 앞으로 계속 2씩 까면은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2씩 까주시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에서 2까지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된다.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여기라고 보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요 1번의 성질하고 2번의 성질을 동시에 쓰는 문제가 나올 거고, 구간이 넓을 때 구간이 넓은 애를 갖다가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나타내고 하는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이 두 가지 성질을 알아주시면 되겠다. 하나는 적분 구간에다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 또 하나는 적분 구간이 있을 때 아래 끝에서부터 윗 끝이 주기만큼 몇 번이 갔냐에 따라서 한 주기 정적분에다가 그 몇 배를 하면 된다. 그런 거.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뭐 26분 너무 쉽고, 쉬운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0의 주기가 이제 3이죠. 3씩 반복이 되는 거고, 1에서 4까지 정적분이 2라고 줬어요. 한 주기 정적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칸이죠. 한 주기 정적분 어디가 됐든. 그럼 1에서 13까지의 정적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써먹어야 되는 성질이 적분 구간이 넓거든.
그럼 내가 이제 실제로 풀 때는 아까처럼 다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쓰라 그래요. 자, 13은 그럼 1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냐? 12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12라는 거는 주기가 지금 3이야. 3이 몇 번 들어가요? 깔끔하네요. 4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냐? 한 주기 정적분을 몇 배 한다? 4배 한다. 근데 한 주기 정적분은 지금은 땡큐로 이미 준 거죠. 2 넣어서 8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한 주기 정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중짜리 문제가 되겠죠. 여기 있는 거 27번 같은 거 이런 문제. 주기함수는 뭐 미적분과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28번 같은 경우도 내신용으로 잘 나오는 거 해보시고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29번은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주기성, 지금 방금 배웠던 주기성에다가 대칭성까지 같이 짬뽕된 거. 얘는 이식 반복, 얘는 이제 y축 대칭 같이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이 8이라고 줬는데 마10에서 10까지의 정적분을 구해라. 얘도 구간이 넓죠? 두 번째 성질을 쓰시게 되면 그러면은 위 끝 10이라는 거는 아래 끝 마이너스 10에다가 얼만큼? 얘는 이걸 줬구나. 미안. 얘는 지금 여기 y축 대칭을 줬으니까 우선 우함수 성질 먼저 쓰시면 어떻게 돼요? 2배에 0에서 10까지 fx dx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 끝 10이라는 게 아래 끝 0에다가 주기가 얼만큼? 5번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그러면은 요만큼에 대한 정적분은 한 주기 적분을 몇 배? 5배 하시면 되죠. 5배. 계산 쉽죠? 해보시고, 상짜리도 해보시고. 10번 유형은 지난번에 했던 기억자 정리입니다. 이거 다 맞춰야 되겠는데, 기억자 정리 이런 거 잘 배워서. 자, 넘어가 11번 유형은 역함수에 대한 관련된 유형이긴 한데, 기억자 정리는 우리가 주로 언제 쓴다고 배웠냐? 기억자 정리는 언제 쓴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기억자 정리는 언제 쓴다, 이서준이? 윤정은 졸리면 일어나, 이씨. 공부를 좀 해라. 어? 문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리고 배운 건 좀 아셔야지. 저런 씨. 가위 언제 쓴다 그랬어요, 기억자 정리는? 뭐 그대로 못 써? 뭐? 뭔지는 알거든요. 말로 설명이 힘들어요. 말로 설명 못하면 뭐로 설명할 거야 대체? 식으로요. 식으로. 아니야. 물론 기억자 정리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그거는 맞는데 기억자 정리를 나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방금 앞에 봤던 대표 뭐에 셀에 있는 유형 문제처럼 이렇게 대놓고 기억자 정리 문제는 없어. 수투에서나 나오지 나중에 미적가면 없어. 결국에는 기억자 정리를 써야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자 정리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언제 쓰라고 가르치잖아. 역함수 나올 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까 하는 건데. 그럼 얘도 씨 기억자 정리냐? 역함수 얘기 나오는데 적분이면. 역함수의 구간과 원함수의 구간이 같을 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한 개도 몰라 이씨. 역함수의 정적분값 구할 때 쓰는 게 기억자 정리예요. 역함수에 대한 그 정적분 값을 구할 때, 이거 자체의 값을 구할 때 쓰는 게 기억자 정리예요. 지금 여기는 아예 다른 얘기야. 그래서 왜? 여기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라 아예 다른 얘기예요. 역함수자가 들어간다고 쳐도.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제 배경 지식은 고1 때 배웠던 여러분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이걸 뭐 또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간단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뭐와 같다?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단 언제? 모르고 그냥 지른 것 같은데? 단 언제? 다항함수일 때? 몰라. 아무튼 뭐 이거 조건 안 외우고 조건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같다고 하셔도 얼추 대부분 다 되긴 하죠. 얼추 대부분.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모르네. 단 증가할 때만 됩니다. 증가.
증가할 때만이 아니고 증가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항상 성립합니다. 공부할게요. 아니 물론 이거 몰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뭐 이제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이 고려가 되는 변별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한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으로 올라가야지만 쓰인다 이거죠. 그 정도 내용이. 원서가 저기 뒤에 있는 헬멧 갖다가 여기 앞에 형 좀 씌워줘라. 저기 앞에 초잡고 있는 형 하나 있는데 헬멧에 요즘 약 먹었어요 또? 여기 또 종합병원이에요. 뭐 씨. 넌 또 어디 아파요? 전에 먹던 거라고요? 불치병이야? 저기도 아프다 그러고 여기도 아프다 그러고. 문제 몰라서 강의가 안 돼. 어? 문제 몰라서 강의가 어쩌라고?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문제 보시면은 x제곱 있어요. 원함수 x제곱 x제곱 못 그린 사람 있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y는 x 그려야죠? 이렇게 되죠? 역함수 뭐 그냥 그려보면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둘러싸인 넓이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는 역함수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함수와 y는 x의 둘러싸인 넓이를 2배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교점을 구해줘서는 교점 암산이 나오죠? 얼마예요?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하고 교점 따져주시면은 뭐라고요? 분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분이라고 뭘 하지 않았어요? 1이죠? 아예 아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넓이가 있어요. 넓이 구하는 거 맞는데? 아니 조금 말고 넓이 자체를 격발한. 아 그냥 한 번에? 0에서 1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서 x제곱이긴 한데 아무튼 x 마이너스 원함수 fx의 dx 하면은 넓이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여기다가 2배 해주시면은 답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 구할 때는 뭐 이제 공식 쓰려면 쓰시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둘러싸인 넓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더 높아요. 기억자 정리보다는. 뭐 딱히 정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참고로 노란색 직선을 우리는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얘는 뭐가 돼요? y는 그러니까 무리함수 됩니다. 아시다시피 2차 함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무리함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원에서 가르치면서 역함수를 갖다가 역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나중에 미적 가서 배우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겠지만 역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역함수를 직접 손으로 구해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선.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지수로그입니다. 지수로그는 그냥 구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미분이든 적분이든 간에 역함수 얘기가 나왔을 때 아예 그냥 구해버리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짜잘한 지금 이 정도죠.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역함수 관계.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지수로그 역함수 관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가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간단히 얘기 안 했던 개념인데 뒤쪽 개념이 하나 남았죠? 위치,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개, 파생되는 게 뭐 하나 덧붙여서 3개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입니다. 수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인데 시각이 t일 때 그때 속도를 줘요. 속도 vt라고 해서 줬을 때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2가지 뭐냐 하시면은 첫 번째는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움직인 거리 2가지 아시면 되고 위치 변화량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나중 위치 만약에 나중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는 뭐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죠.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시면 되죠. 그럼 결국에 위치의 변화량을 위해서 구한 거를 더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처음 위치를 알아야 되겠는데 처음 위치는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죠. 문제 나올 거고. 일반적으로 원점인데 내신에서는 원점이 아닌 경우가 많죠. 자, 결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적분하면 돼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적분하면 돼요. 이제 누구를 적분하느냐죠. 그래서 이제 위치의 변화량은 누구를 적분한다? 속도를 갖다가 적분하시면 위치 변화량. 정확하게 정적분이죠. 정적분. 정적분하시면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는 뭐를 적분한다? 이거 모르는 게 많구나. 자, 다구나. 속력이죠. 속력. 속력을 정적분하시면 그게 움직인 거리.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 속도의 절대값이 그렇죠.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시면은 그게 속력이죠. 속력. 그래서 정적분 개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는 그냥 VT라는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정적분이랑 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P적분 함수가 여기서 이제 함수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속도라는 함수에다가 절대값 처리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P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넓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VT 그래프에서 정적분을 하면은 위치 변화량, 넓이를 구하시면은 그게 움직인 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고, 이 두 가지 개념에서 파생돼서 여기 나중 위치까지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마지막 요 파트는 고난도 문제는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고난도는 더 없고. 자, 대표형 해보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자, 좌표가 2인점 이런 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가 확실히 이런 데가 이제 0이 아니죠. 출발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다. 3에서의 위치를 구하여라. 3에서의 위치니까 나중 위치죠. 우리가 주로 이제 쓸 때 필기법은 이렇게 많이 쓰죠. x3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처음 위치 x0에다가 0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량 vt dt 이렇게 쓰시면 이제 수식은 쓴 거고. 그럼 구해주시면 처음 위치 x0가 2고 0에서 3까지 vt는 6-2t dt 그냥 그대로 정적분. 그래서 구하시면은 다 단순 계산이죠? 그죠? 내가 여기 파트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문제풀이 하실 때 적분하시면 돼요. 당연히 하는데 못할 사람 없겠지만은 얘는 1차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절편이 6이고 절편이 3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0에서 3까지 정적분인데 당연히 그냥 수학적으로 구하셔도 되지만 요거 그냥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이 없죠. 지금은 P적분하고 양수인데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암산하면 얼마야? 그럼 이거 암산은 좀 버거워도 이거 암산하면 얼마야? 하면 이거는 되는 실 중에 하잖아요. 3, 6이니까 얼마예요? 9잖아요. 그래서 11. 뭐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각형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정적분을 그냥 넓이 구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수학적으로 구하시는 것보다. 넘어가서 됐고. 자, 1044번. 자, 직선 궤도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전동차에서 제동을 건 후의 속도가 저겁니다. 관계식 좋고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달린 거리입니다.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정지할 때 시각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정지한다는 거는 속도가 0인 거니까 뭐 간단하게 암산하셔도 t는 얼마? 15예요. 자, 달린 거리는 움직인 거리냐 위치 변화량이냐?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인티그럴 0에서 15까지 VT DT인데 움직인 거리니까 뭐 절대값 적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그냥 이거를 갖다 구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얘는 그래프를 빨리 그리시면은 여기 절편이 지금 15 해가지고 이렇게 V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V자 안 그리셔도 그냥 VT 그래프 안에 있는 거 그리시고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넓이 구한다. 어디까지? 15초. 여기잖아요. 30이고. 그러니까 이거 암산은 안 돼도 이거 암산은 되잖아요. 얼마요? 225.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서술형이면 식은 세워 놓으시고 움직인 거리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마지막 14번 유형이 이제 그래프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프 해석. 앞에서 이제 도함수 활용에서도 있었는데 VT 그래프 속도 시각입니다.
보셔야 되는 게 속도하고 시각에 대한 그래프에서 우선은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동거리 이 정도 양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 뭐 앞에서 배운 거 아니야? 가속도. 그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래프에서 기억, 니은, 디귿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고, 기억에 운동 방향은 7초일 때까지 두 번 바뀌었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데가 여기 두 번 맞네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력이, 3일 때의 속력이 제일 크냐? 3일 때의 속력이라는 거는 V의 절대값이 제일 크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값 V가 제일 크냐? 이건데, 맞아요? 예. 자,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별거 아니지만 해석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얘가 참인 거를 확인하실 때 이거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막 꺾어 올린 걸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거는 중1 때 배운 것처럼 원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거기서 절대값 V라는 거는 X축에서부터 떨어진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값 간격. 그래서 그거를 보셔가지고 3일 때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디귿에서 T가 7일 때 점 P는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냐, 원점에서부터 제일 머냐 안 머냐 이런 거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움직인 거리를 보셔야 되겠고, 따져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 2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뭐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얼마, 그죠? 여기도 얼마, 여기 아무튼 얼마야? 여기는 2네요. 여기는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이만큼 가죠? 2분의 3 더하기 점? 이만큼 갔다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요만큼 빠꾸 하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게 지금 7이냐? 이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언제겠어요 지금? 3이에요? 3? 3 아니 2.5일 때. 3은 여기고 여기가 3인 거고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겠네요. 여기가 여기 그죠? 당연히 뭐 7초일 때는 아닐 테고 7초일 때는 이동거리가 제일 큰 데가 되겠죠. VT 그래프 해석에 대한 겁니다. VT 그래프에서 이런 거는 뭐 변별이 없어요. 해석하는데 크게 난이도가 크게 없습니다. 이게 뭐 55번이 그나마 기출 중에서 나왔던 변별은 아니고 이제 VT 그래프 해석에 대한 거, 53번도 기출.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보고 하겠습니다.